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불량 건수 예측에 사용하는 중요한 통계 분포 중의 하나인 포화송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일정한 단위 시간, 거리, 면적 등에서 랜덤하게 발생하는 사건의 분포를 나타내는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 분포는 특정 구간에서 일어나는 독립적인 사건의 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포화송 분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랜덤 사건들을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며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포화송 분포가 무엇인지, 이항 분포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포화송 분포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통계에 관한 많은 일을 한 프랑스의 시메옹 드니 포화송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1838년 시메옹 드니 포화송이 그의 저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확률에 관한 연구 및 일반적인 확률 계산 법칙에 대한 서문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시간에 방문할 손님의 수를 포화송 분포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지 포화송 분포를 활용하여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카페에 대한 일일 평균 방문자 수를 알고 있다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수치적인 이해를 위해 사례를 통해 포화송 분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화송 확률 분포와 관련된 통계적 요점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먼저 간단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입니다. 즉, 포화송 분포는 개별값 집합만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분포를 실제로 잘 설명하는 것은 일정한 단위 시간, 거리, 면적 등에서 랜덤하게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설명하므로 전형적인 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특정 기계가 고장나는 횟수, 단위 길이당 균열 발생수, 책에서 발견되는 오타수, 은행에서의 고객 방문수, 콜센터로의 전화통화수 등을 예측하는데 이 분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포화송 분포는 특정 구간에서 일어나는 독립적인 사건의 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화송 분포의 특징은 하나의 매개 변수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당 예상되는 사건 발생 건수를 람다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여기에 람다가 3인 분포를 형성시켰으므로 매 시간마다 발생 건수가 3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항 분포는 0에서 시행 횟수 사이의 유한한 확률을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포화송 분포는 0에서 무한대까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0에서 중지되지만 이론적으로 이 시간 간격에 10건이 사건 발생 건수가 있을 확률은 매우 낮고 11건, 12건의 발생 건수가 있을 확률도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12, 13 등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포화송 분포와 이항 분포 사이의 이론적 차이입니다. 먼저 포화송 분포의 기본 가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는 속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특정 시간 간격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한 길이의 다른 모든 시간 간격에 대해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은 한 사건의 발생은 후속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속 사건 즉, 각 사건 발생은 독립적이므로 다음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 간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방금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건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화송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프상의 높이뿐입니다. 이 경우 평균이 3일 때 각 개별 결과를 얻을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간 간격에서 5건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찾고 싶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에 5를 대입하고 람다에 3을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3은 여전히 이 기간당 평균 또는 예상 사건 발생 건수이므로 수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0.1008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 포화송.dist 함수를 사용하면 정확히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엑셀 포화송.dist 함수에는 3가지 다른 인수가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확률을 구하는 사건 발생 수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5건을 원하면 첫 번째 인수로 5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에는 분포에 대한 람다 값으로 평균 3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인수에서는 CDF라고 하는 누적 분포를 원하는지 또는 PMF의 확률 밀도 함수를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누적 분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0.1008로 구해집니다. 즉, 이 시간 간격에 5건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10.08%입니다. 이제 누적 분포 함수 CDF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특정 개별 막대기 결과의 높이가 아니라 해당 지점까지의 모든 높이를 합친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감마 분포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차 통계 작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에 엑셀의 포화송.dist 함수를 다시 사용하고 세 번째 인수를 폴스 대신에 누적 분포를 원한다는 의미로 true를 입력해야 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0건부터 5건의 사건 발생 확률이 있는 결과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막대에 해당되는 사건을 합산하여 0.9261 즉 91.61%를 얻었습니다. 포화송 분포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기대값과 분산값이 람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균 3이 있고 3의 제곱근으로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람다 값에 대한 몇 가지 포화송 분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기대값이 1인 람다를 사용한 포화송 분포이고 람다가 2인 포화송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3, 4, 5인 경우의 포화송 분포의 모습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 상황에서 분포의 발생 건수는 10을 넘어 계속됩니다. 여기서는 척도를 상수로 두었기 때문에 람다가 각각 1, 2, 3, 4, 5인 경우에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그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람다 값이 정수 값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평균이 3.27이거나 평균이 0.5인 포화송 분포를 가질 수도 있으며 해당 람다가 모두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포화송 분포의 사례를 통해 포화송 분포를 이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 방문자 수는 1일 평균 120명인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페 오픈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입니다. 카페에서 하루 동안 정확히 110명이 방문할 확률, 하루 동안 110명 이상 방문할 확률, 1시간 동안 12명 이상 방문할 확률과 같은 3가지 경우의 발생 확률을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 정확히 110명이 방문할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정확히 110명이 방문할 확률은 여기 이 막대의 높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평균이 120인 포화송 분포이며 람다는 120입니다. 물론 이 방향을 조금 넘어 0의 방향으로 계속됩니다. 이 방향은 무한대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는 PMF에 대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람다는 120이고 x가 110인 값에서 해당 막대의 확률을 엑셀 함수 포화송.dist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0.0248, 즉 하루 동안 정확히 110명이 방문할 확률은 2.48%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하루 동안 110명 이상 방문할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x가 1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10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든 것을 합산하면 여기 있는 빨간색 영역 전체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는 무한대까지인데 불행하게도 엑셀에서는 이러한 경우처럼 어떤 값 이상을 얻을 확률을 찾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발생 건수 110 미만인 109 이하를 얻을 확률인 CDF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1-포화송.dist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 0.8309, 즉 하루 동안 110명 이상 방문할 확률은
83.09%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1시간 동안 12명 이상 방문할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120명의 방문자가 있다는 포화송 분포의 속성을 이용합니다. 1시간 동안 방문자 수는 1일 평균 120명을 영업시간인 12시간으로 나눈 결과값 10을 시간당 평균 방문 건수로서 새로운 람다값 10인 포화송 분포로 사용합니다. 람다 값이 10이므로 1시간 동안 12명 이상 방문할 확률은 발생 건수 12 미만인 11 이하를 얻을 확률의 CDF를 사용해야 합니다. 1-포화송 점 디스트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 0.3032, 즉 1시간 동안 12명 이상 방문할 확률은 30.32%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품질 개선을 위한 불량 건수 예측에 사용하는 중요한 통계 분포 중의 하나인 포화송 분포에 대한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